지난주에 염증 관련해서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잠깐 충격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염증을 충격파로 치료를 한다. 통증의학과 가면은 충격파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충격파가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이제 몸에 염증이나 석회가 있는 거를 충격파로 그거를 직접 물리적으로 제거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부모님께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원리로 염증이 치료되는 걸까요? 인체는 혈액순환이 풍부할수록 빨리 낫게 돼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라고 호르몬 분비가 왕성할수록 빨리 낫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되게 빨리 낫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입안은 되게 빨리 나요. 한 2, 3일이면 낫거든요. 뼈나 힘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 지나도 빨리 안 낫습니다. 혈류 공급량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혈류 공급량이 많으면 빨리 낫고, 참 신기한 게 어릴 때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이 점점 줄거든요. 혈류량도 같이 주니까 더블로 이제 줄어요. 근육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성장 호르몬이 좀 천천히 줄거든요. 물론 뭐 근육 많이 갖고 계시면 당연히 혈액순환도 잘 되겠죠. 운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체중엽파는 그걸 강제로 만들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젊은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세포분열 속력을 6배 정도 빠르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노인이랑 어린이랑 세포분열 속력이 6배 차이 나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체중엽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세포분열 속력 있잖아요. 거기에서 6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어린이들은 세포분열 속력이 되게 빠른데 거기서 6배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빨리 낫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낮은 상태에서 6배니까 당연히 좀 내려가겠죠. 그래도 강제로 세포분열 속력이 빠르게 만드는 두 가지 조건을 국소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혈류 속력을 빠르게 만들고 세포 안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면서 그 성장 호르몬을 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해요. 근데 그 기전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최초 밝혀진 게 어떤 거였냐면 2차 대전 때 수병들이 기뢰를 맞고 수중 안에서 터지는 이 쥐뢰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충격파 때문에 몸이 상하는, 아니면 배가 부서지는 그런 폭탄이 있어요. 그걸 맞고 멀리서 터졌는데도 몸에 직접적으로 파장이 와가지고 몸을 상하게 만들었다. 특히 다 폐였거든요, 그게. 그걸 연구하다가 이 충격파를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신장이나 요로 쪽에 있는 그 돌 같은 걸 깨는데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그 충격파를 막 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복구되는 것 같은 거를 알아낸 거예요. 이걸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간 거예요.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개발한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보고 점점 해서 제품을 만든 거예요. 정확한 기전 자체가 아직도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당연히 의료기기를 만들려면 아주 수많은 부작용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모두 다 검사를 해본 결과 이게 음파 파장이잖아요. 부작용이 거의 안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초음파처럼. 전자파나 뭐 그런 종이 아니라 이거 음파 파장이다 보니까 초음파랑 똑같아요. 이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몸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부작용이 없는 게 참 좋네요. 부작용은 거의 없는데 세포분열 속력을 6배 빠르게 만들어서 재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석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주사기로 빼내거나 긁어내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체중엽파가 석회도 없애게 만드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환자분들이 이렇게 때려 부셔서 막 씻어내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혈류 속력이 빨라지면 그쪽에 있는 염증도 없어지고 석회도 당연히 빠른 물에 씻겨 나가는 것처럼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손상 없이 석회도 없어지고 조직도 재생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은 인체 어딘가에 손상이 됐을 때는 이제 자가 치유가 되는데, 이 자가 치유 속도는 혈류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충격파는 혈류량과 성장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인체 자가 치유 속도를 올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너무 신기한 장비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심장에도 심근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연구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심근경색이었던 심근이 충격파를 계속 쏴서 재생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모든 게 다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재생이 된다고 봐야 돼요. 연골도 재생된다는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연골은 다르면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연골을 받치고 있는 뼈가 있어요. 그 뼈가 좀 안 좋아지면 재생이 잘 안 되는데, 근데 그 뼈를 건강하게 만들면 연골이 재생된다는
그런 거를 동물 실험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사람한테도 조금씩 해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골이 재생이 가능한 부위였네요. 그렇죠. 충격파를 하게 되면 연골까지 재생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연골이 다 다르신 분들이 엄청나게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잖아요.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 장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재생을 시키다 보니까 부작용 없이. 그래서 차세대 의료기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연골은 그냥 쓰면 다 끝나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면 아픈 부분을 보통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충격파 장비에 이제 그 세기가 있잖아요. 0.1부터 1까지 있고 1부터 20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세기가 세질수록 치료 효과가 더 커지는 건가요? 당연히 커지죠. 커지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세게 해버리면 며칠 아파요. 많이 아파요. 물론 세게 하면 석회도 빨리 없어지고 혈류량도 빨리 늘어나서 좋긴 한데 이 석회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면 아파서 환자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정도로 통증이 네. 많이 있는 거예요? 석회가 빨리 없어지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적절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받을 때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받고 싶지 않아요. 환자분들 중에 아주 세게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 번 하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마라톤도 처음에 막 달려나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달려서 완주하는 게 좋은 것처럼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치료사 선생님분께 많이 여쭤보는데 거의 안 아프게 받을 때가 있고 막 비명이 나고 직전 수준의 세기로 받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격파 세기가 1이 있고 5가 있잖아요. 네. 5로 할 때보다 1로 할 때 치료 효과가 5분의 1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1, 2, 3, 4는 편의상 나누는 거지 세기가 정확하게 딱 비례돼서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조사한테 물어봤는데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래. 각각 값이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 외웠지만 올라가는 게 세기 강도가 규칙적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게 5분의 1, 4분의 1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임산부들은 저희가 되게 약하게 하거든요. 치료기간이 막 5배 차이 나야 되잖아요. 1로 하면 5로 하는 사람에 비해서 5분의 1이니까 치료기간도 5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뭐 많이 늘어봐야 2배? 1.5배? 이게 하다 보면 안 아파요.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뿡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가속을 해서 쫙 가고 이 사람도 가긴 가는데 이 사람보다 좀 늦게 간다고 하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막 이 사람도 가긴 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뭐 껏해야 뭐 10분, 20분 차이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안 나는 거 아시죠? 비슷해요. 이 사람도 가면서 나아가면서 세기를 점점 올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서둘러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1로 받다가 10으로 받는다고 해서 10배 더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10배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기껏해야 많아야 2배 정도 차이니까 네. 웬만하면은 많이 아프지 않은 상태로 받는 게 제일 그럼요. 좋겠네요. 그게 제일 좋아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나으면 세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안 아프니까. 적절한 강도로 계속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안 아픈데 이제 운전을 할 때 조금 아파가지고 그 부위의 충격파를 받아봤는데 운전할 때만 살짝 아픈 거라 한 3에서 5 정도 해도 별로 안 아프겠거니 하고 받았는데 0.1로 했는데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픈 거랑 충격파를 받을 때 그 고통이 좀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망가져야 아파요. 조금 망가지면 아예 안 아파. 그러니까 내가 통증을 좀 느꼈다는 건 이미 좀 많이 간 거예요. 거의 반 이상 망가진 거예요. 아니 어제부터 아팠는데 왜 이렇게 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어제부터 아팠던 게 그게 반 이상 망가져서 어제부터 아픈 거예요. 어제 아프다고 어제 1%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병원에 빨리 와라 빨리 오셔라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미 아픔을 느끼면 이미 많이 왔어요. 거기서 얼마나 더 아프냐 덜 아프냐는 큰 의미가 없고 그렇죠.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한 거네요. 네. 근데 이미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이미 많이 망가진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망가지면 엄청 아프고 더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조금 아프다고 조금 망가진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뭐만 하면 자꾸 병원에 오라고 하냐. 근데 아프면 이미 많이 망가진 거예요. 빨리 오셔야죠. 검사를 받아 보셔야죠. 딱 보면 환자분들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 이런 얘기 하신다니까요. 직접 보여드려요 초음파로. 이어지는 궁금증이 또 하나 있는데요. 보통 충격파로 아픈 부위를 찾아서 이제 그 부분을 치료에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봤는데
수준부가 너무 아파서 네. 0.1로 했는데도 거기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치료사 선생님께서 그 주변을 하자. 네. 그 주변을 해도 여기가 치료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주변을 해도 도움이 확실히 되나요? 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요. 0.1에도 아프면 그 주변을 하는 거 맞아요. 주변을 해도 그 주변의 혈류량이 다 빨라지거든요. 제가 성장 호르몬을 집적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초음파가. 그 주변에도 어느 정도는 가요. 당연히 0.1로 해서 그 자리를 치는 게 맞는데 0.1로인데도 그 자리도 못 갈 것 같으면 그 주변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게 만드는 게 낫죠. 그러면 0.1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자리 들어가서 0.1로 하는 거예요. 네. 이 충격파라는 게 엄청나게 좁은 한 점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원래는 한 50원짜리 동전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꽤 크네요. 네, 50원짜리 동전의 1mm 바깥은 0이다. 이건 아니에요. 50원짜리 동전 정도가 이제 최대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 주변에서 이게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0.1로 해서 아프면 그 주변을 치면 이제 0.0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라도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얘가 올라오면 0.1로 하면 되고 0.1로 하다가 좋아지면 0.2, 0.3 올라가면 되고 오늘 궁금했던 부분이 참 많았는데 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환자분들께서도 무리해서 고통스럽게 받지 마시고 천천히 이제 아프지 않게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